반갑습니다.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3월 금리 인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걱정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제 거 클릭하신 분들은 금리 인상에 걱정되셔서 클릭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역대 그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혹시 ETF를 투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구독 꼭 눌러주시면은 제가 좋은 정보도 안내해드리고 투자하시는 내내 있잖아요. 뭐 폭락이 오든 급등이 오든 거기에 따른 멘탈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해야 돼요. 멘탈 조절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심리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코칭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힘을 얻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금리 인상을 왜 하려고 하냐, 미 연준에서 이게 지금 실업률 그래프거든요. 그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실업률이. 그러다가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론은 미 연준에서 이제는 경기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도 이제 점점 신규 확진자도 잡히는 모습이니까 이제는 경제 활성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오미크론은 계절성 독감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이제 따로 이제 전환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백신 패스도 이제 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제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도 이제 방역을 이제 해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3주 연속 2주 연속이죠. 2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다.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라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니까 이제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나 경기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왜 하냐?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경기가 좋거나 좋아졌을 때 더 이제 버블이 안 생기게 금리 인상을 브레이크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 S&P 500이라고 하죠. 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봤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미디어 마켓워치 등이 미국 경제 언론들에 따르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에 들어갈 때 미국 주가는 대체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대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는 다 뭐 주식이 폭락하고 떨어질 듯이 이렇게 겁을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대요. 대체로. 그래서 지난 1950년 이후 연준이 금리를 올린 기간은 모두 12번이래요. 12번 올렸대요. 금리를 12번 올렸는데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중요하죠. 연평균 주가 상승이 9%였대요. 9%씩이나 상승을 했대요. 연평균 9%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번의 금리 상승기 중 11번은 연초보다 연말이 주가가 더 좋았대요. 잘 들으세요. 연초보다 연말이 12번 중에 11번은 좋았다. 그래서 예컨대 1958년 여기 있잖아요. 여기 58년 59년 2년 동안 주가는 24.5%나 올랐대요. 무려 24.5%나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4.5%나 올랐다. 그리고 2015년에서 18년 여기 이 구간 있죠. 금리 인상 시기 2015년 18년은 8.4% 평균 8.4%씩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 큰일 났어. 우리 개인 정보 개인 뭐 주식 투자자 다 죽어 막 이렇게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로 보면은 우리가 12번 중에 11번은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연초보다 연말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또 보면은 지금 이게 10% 이상 하락 시점 기준으로 상승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 이상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10% 이상 2007년 11월 이후부터 나스닥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19번의 조정장 중에 1년 후 주가가 상승한 사례는 16번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9번 중에서 주가가 상승한 게 10% 이상 하락 시점 기준으로 2007년부터 19번 중에 16번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도 15%에서 60%. 엄청나죠? 상승폭이 60%나 되는데 세 번까지 그 하락한 세 번 장이 하락했잖아요. 세 번을 포함할 경우에도 평균 상승률은 16%였대요. 약 1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긴축 정책이나 금리 인상이 결국은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안 주고 결국은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르냐? 존 버나드야 이렇게 금리 인상이 뉴스에서는 위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오르냐? 결국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버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버블을 방지해 주는 게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이거에 이 원론적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알려두거든요. 이게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결국은 너무 주가가 급등하지 않게, 물론 물가 조절도 있겠지만 버블이 끼지 않게 이거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면은 달러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한국이나 미국의 시장, 뭐 이머징 마켓 이런데 투자한 투자자들은 다시 달러를 보유하고, 안전자산이 달러잖아요.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하는 거고 S&P 500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수익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보면은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랑 이런 거 확진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실업자도 점점 줄어들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서 경제가 선순환 되면은 아까 물가 상승이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긴 한데 그 인플레이션도 이제 공급망이 원활해지면은, 공급망 부족 사태가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완화되면은 결국 그 인플레이션도 단기적인 상승도 다 잡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장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자료를 말했다듯이 19번 중에 나스닥은 16번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S&P 500은 12번 중 11번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통계적으로 베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매번 주식에 실패하는 게 4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4가지 이유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윳돈으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한다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시점에서 주식을 팔게 되니까 결국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년, 10년 넣어둬도 무방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못 지키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어떤 주식에 몰빵을 해서 그 주식이 잘못되면은 경제 상황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셋째는 한 번에 타이밍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
단기 고점일 때 내가 뭐 샀다. 뭐 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일봉으로 이 단기 고점에 샀어. 이 단기 고점에 샀다. 이렇게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거를 못 참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몰빵을 해서 사셔서 그래요. 그래서 더 멘탈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서 이게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한 번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한 70%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ETF가 많이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논외로 하나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이거 우주 망원경 성공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슈퍼 지구를 또 찾고 있대요.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냐면, 목성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은 그 담배 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대. 이렇게 엄청나게 정확하고 멀리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망원경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을 뭐라고 하냐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디락스 존이 뭐냐?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중심별로부터, 이 태양 같은 별이 있을 거 아니야, 반짝이는 그 별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랑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고, 지구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태양이랑 거리가 있으면은 적절하게 온도가 있고 물이 있으니까 살만한 지역이에요, 그 생명체들이. 그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춥게 되고, 그러니까 적절한 이 거리를 유지한 행성을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런 행성이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요즘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유명한 영화라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쉽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행성이 떨어지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지금 여기에 배시의 대표가 나와요. 이 대표가 배시라는 회사의 대표거든요. 배시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약간 일론 머스크 늙은 버전이라고 해야 하나?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그거의 늙은 버전이에요. 약간 일론 머스크랑 그 애플의 팀 쿡을 약간 나쁜 것만 흑화시킨, 합쳐놓은 나쁜 점만 갖고 와서 합쳐놓은 이런 CEO가 나오거든요. 이 CEO가 이런 장비로 행성을 막아서 지구 멸망을 막는다는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해서 결국은 이런 탈출 우주선을 하고 대통령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뭐 22,570년 후로 가서 그런 골디락스 존을 찾아서 거기에 가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일론 머스크도 그런 걸 하고 있다. 골디락스 존을 찾아서, 특히 화성을 지금 화성 가자, 화성 갈 거니까 이거 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성공했었잖아요. 로켓 재발사, 재사용 이거를 착륙하는 기술을 성공했잖아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로켓이 이렇게 뜨고 있죠? 에? 테슬라 주식 사람 말이야. 에? 이렇게 로켓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제 로켓이 착륙합니다. 자, 착륙합니다. 착륙합니다. 자, 로켓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오고 있어요. 자, 봤잖아. 내가 로켓 성공한다고 했잖아. 테슬라 주식 사람 말이야. 화성 갈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성공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우리의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화성 탐사를 위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런 우리가 살만한 지구를 찾고, 그 다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로 그
거기를 탐사해서 개척을 해서 결국 인류가 제2의 지구를 찾는 걸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까운 뭐 인류가 할 것 같진 않지만 결국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결론은 뭐냐, 4차 산업이 계속 이렇게 일론 머스크든 이런 스페이스X, 테슬라든 이런 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QQQ 투자, 나스닥 100 있잖아요. 나스닥 100 투자, 그리고 S&P 500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자. 계속 돈이 모일 동안 그걸 사고, 차이나 전기차도 돈이 모일 동안 계속 사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돌아왔네요.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금리 인상은 무서워할 필요 없다. 금리 인상을 해도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